주말엔 부동산 일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당연히 부동산 공부 똑똑하게 지금부터 해보셔야겠지요. 부동산 이슈 코너로 출발이 될 텐데요.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제 오른쪽에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이성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이슈 분석 그리고 알짜배기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까지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무료 상담 전화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일찌감치 열어두고 있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72-0232번 3772-0232번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상담 전화 이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슈 분석 본격적으로 거두절미하고 우리 대표님 강의를 들어봐야 될 텐데 오프닝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이 서울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재건축의 허용 연한을 늘리지 않을까, 정부가 늘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한 내용 관련해서 오늘 좀 강의를 들어볼 수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투기 수요가 재건축 아파트에 몰린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건축 연한을 늘리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으로 봐서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 28만 가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작년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87년에 준공이 난 건물들까지 합하게 되면 20만 5천 가구인데요. 거기에 올해 도래되는 30년 연한을 충족한 그런 재건축 아파트까지 합하게 되면 올해는 7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게 되면 28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만 5천 가구가 서울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강남에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곳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사업 승인 인가가 끝난 곳이죠. 재건축 절차를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이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된 후에 사업 승인 인가가 난 후에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제 입주를 하면서 청산 단계까지 거치게 되는데 지금 빨간색은 관리 처분 인가 그리고 파란색은 사업 승인 인가인데요.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조합원 설립이 완성된 데까지 합하게 되면 서울시 강남 3구의 지도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돈이 많은 자금이 풍부한 이런 그 자산가들이 지금 강남 쪽으로 지금 재건축 이런 수요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사실 그 예전 정부, 과거 정부 때 40년 연한이었던 것이 노무현 정권 때 30년으로 줄었죠. 그러면서 재건축을 비롯해서 주택의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다시 이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이제 많은 금액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투기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까 집값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물론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이미 재건축 연한 40년이 지난 음마 아파트나 그다음에 강남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나 이러한 4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가격이 폭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사업 승인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난 이러한 아파트들마저도 가격이 매우 상승한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입주권이나 기존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오히려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더 가격이 또 안정이 되지 않고 더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0년을 하게 되면 다다음 정권 때, 다다음 정부 때는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또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을 다다음 정부로 이렇게 미루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공공주택을 활성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공공주택을 계속 늘려가는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재건축을 통해서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시도되는 부분이 있죠. 올해 1월 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용어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시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종료 시점이 있고 정상 가격 상승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 비용이 있습니다. 시작되는 그 개시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초과이익 환수제의 시작 단계는 그 추진위원회 구성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료 시점은 재건축 사업의 준공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발 비용이나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비율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정기 예금 이율이나 또는 시군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 중에서 높은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료 시점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정상 가격 상승분, 그다음에 개발 비용. 개발 비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건축 비용을 해당되는 부분이죠. 건축 비용, 그다음에 세금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금융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곱하기 부가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많게는 3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3천만 원 초과이익이 3천만 원까지는 어떤 그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이상부터는 많게는 5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도했을 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많은 가격의 안정을 찾았던 그런 경우의 사례를 봤을 때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주택 가격 안정이 찾아올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해봅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이슈 분석 강의로 일부 시작을 해봤습니다. 전해주신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열려있는 전화통화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알짜배기 부동산 매물 정보 드릴 겁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대표님의 매물 정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살짝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두 가지 물건을 가져오셨는데요. 와, 그 지역적인 힘이 대단한 곳입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생기신다면 열려있는 전화 023772-0232번 통해서 궁금증 무료로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이 가져오신 첫 번째 물건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살짝 원고를 보니까 첫 번째 지역은요. 한국감정원이 지난주에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난달 이 지역이 처음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3억 원대 강남구, 12억 원대 서초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호재들이 있길래 10억 원을 돌파했을지, 어떤 지역일지 화면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들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고요. 용산구 숙대 입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는 도보로 3분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18년 1월 이번 달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지가 17.5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이 47.94제곱미터고요. 6층 가운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2개의 구조의 투룸 다세대 주택 용산에서 지금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물건은 용산구 숙대입구역 4호선 숙대입구역에 초역세권 위치를 자랑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정확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용산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그만큼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 물건의 정확한 주변 분위기 입지는 좀 어떻습니까? 서울시 플랜을 보게 되면 2030 플랜을 보게 되면 서울시의 핵심 도심이 세 개로 나눠지고 있죠. 강남구와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지구, 그다음에 한양도성입니다. 세 개 도심은 각자의 테마를 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영등포와 여의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금융의 메카로 만들고,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적인 역사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의 축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는 바로 용산인데요. 용산구는 서울의 7대 광역 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등포 여의도 지구의 금융의 메카에서 또는 한양도성에서 실행되지 못하는 고밀도, 고층의 어떤 대형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용산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그 업무시설을 만들어서 금융 업무지구의 부족한 부분을 용산에서 채우겠다는 부분이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용산구가 민족공원을 비롯해서 높은 업무 시설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4호선 숙대 입구, 그다음에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로 3분에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산 중에서도 역에서 먼 거리보다도 가까운 거리가 그만큼 입지적인 부분이나 황금성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용산구의 가치를 봤을 때 매우 뛰어나다라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도 청파초등학교와 그다음에 배문고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군 또한 좋고요. 용산역과 서울역, 한강로 등 교통이 매우 훌륭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이파크몰이나 이마트, CGV, 그다음에 한강공원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통해서 첫 번째 물건의 위치 분석, 입지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용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물건이 없다라는, 소형 주택이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용산의 물건을 내놨다가도 다시 걷어들일 만큼 용산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번 물건은 4호선 숙대 입구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역세권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 왜 다들 용산 하는지는 개발 호재를 들어봐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아서 네. 핵심적인 포인트만 요약해 주신다고요? 네, 용산 하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개발 호재가 민족공원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이상으로 넓은 부지 73만 평 정도 되는 넓은 부지에 6개 테마를 가지고 공원이 형성이 됩니다. 생태공원, 자유공원부터 시작해서 6개 공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빌딩들의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이제 민족공원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2027년 정도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완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인근의 어떤 주택 가격이나 이런 지가가 매우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만큼 용산의 미래 가치는 매우 밝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교통을 뽑자라고 하면 용산에서 강남까지 가는 그런 교통 상황이 그렇게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뭐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또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2027년까지 이제 그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완료가 되죠. 그래서 강남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까지 18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업무 밀집 지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녹색 지역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용산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여기까지만 짧게 설명을 해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들 개발 호재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축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건물인 것 같은데 건물상의 포인트도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건물상의 포인트는 일단은 숙명여대하고 매우 근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숙사가 매우 훌륭하지만
협소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를 못 들어가서 학기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 전부 다 나와서 다시 추첨을 통해서 또 이제 다음 학기 때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하숙이나 또는 원룸, 투룸이 매우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이 매우 잘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숙명여대 학생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꾸며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 따님을 이제 숙명여대에 다니고 있는 그 따님을 이제 그 하숙이나 뭐 전세 이렇게 하겠는데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룸을 전세로 얻어서 방 하나는 그 자녀가 쓰고 방 하나는 친구한테 월세를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이지만 월세를 받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건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실이 두 개라는 게 가장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룸 구조이고 넓은 거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에도 더 치중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타 건물의 그 CCTV 양보다도 더 많은 CCTV 카메라를 장치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그 보안 시설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유럽풍의 고급 인테리어로 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장형 에어컨이나 그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숙대생들은 뭐 대학생 나름대로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학생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여기가 여의도나 뭐 공덕, 마포 업무 시설과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임차 수요까지 기대가 충분히 가능한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준공 자체가 이제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 승인, 사용 승인이 정말로 났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임차 관계나 이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하셔서 건물의 어떤 형태나 그다음에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축이라고 합니다. 여대생들이 깨끗한 건물 네. 너도 나도 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물건 추천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정보까지 묶어서 네. 들어보고 마무리 보겠습니다. 네, 많은 직장인 수요와 그다음에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로 공실률이 이렇게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추천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근의 지가가 상승이 되고 건물 매매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늘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형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고요. 교통이 또 훌륭하고 사통 발달 잘 돼 있는 이러한 교통이야말로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녹색의 주거 환경입니다. 바로 옆에 용산 민족공원과 그다음에 남산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녹색 환경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추천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과 관련해서 매매가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가격은 투룸이고요. 방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2개로 꾸며져 있고요. 3억 4,500만 원입니다. 평수는 약 한 14평 정도 되기 때문에 2명에서 3명까지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는 2억 8천입니다. 월세는 5천에 월 100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전세 끼고 투자할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6,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에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시 투자 금액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긴 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 물건이었죠. 용산에서 신축 주택,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물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자, 이번에는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원룸 오피스텔인데요. 와, 입지가 기가 막힙니다. 9호선이고요. 신잠실역이 개통이 된다면 도보로 20초 거리에 위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대지가 5.77, 분양 면적이 27.75제곱미터. 지금부터 잠실동에서 원룸 오피스텔 만나보시죠. 대표님, 그렇잖아요. 요 정도 9호선이고 네. 도보 20초 정도면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입지와 함께 호재 좀 묶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초역세권 매물은 그만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정보에 매우 밝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만큼 부동산 복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역세권 중에서도 좀 인기 많은 역이 있죠. 그 지하철 노선 중에서 인기가 많은 게 9호선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중요한 곳을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을 거치고 그다음에 마곡지구 직장인이 많죠. 여의도지구, 여의도도 지나고요. 그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나서 신논현역,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지나서 언주역, 선정릉역, 그다음에 봉은사역,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출퇴근역입니다. 그 다음이 종합운동장역, 그 다음이 바로 이 해당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두 정거장밖에 차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첫 차부터 막차까지 급행열차를 이용하는 그러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황금노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에서 나오자마자 20초입니다. 역 출입구에서 20초이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집까지 갈 수가 있고, 차가 없어도 지하철이나 바로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 차가 없는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 딱 좋은 그러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월드나 그 다음에 이런 제2롯데월드의 쇼핑 문화와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이런 영화관을 통해서 많은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위 먹자골목과 그 다음에 신천 먹자골목, 이런 상권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학군 또한 학원 사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군 또한 좋은 그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물건 용산 물건을 살펴보면서 개발 호재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남 3구에서 개발 호재가 용산만큼 많은 지역이 송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실동의 원룸 오피스텔의 수혜가 예상되는 호재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사업 단계별로 호재로 인식이 돼서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9% 매우 높은 수치로 1위를 달성을 했죠. 가격 상승률이. 그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송파구에는 다양한 그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인근에 이런 연립이나 다세대 원룸 오피스텔까지 가격이 상승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가격적인 어떤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개발 호재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바로 두 정거장이 장전이 이제 그 출퇴근역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수많은 직장인들의 출퇴근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는 주거 비용이 매우 높죠. 하지만 두 정거장만 지나면 적은 거주 비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수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13,000명 정도의 이런 상주 인구, 현대자동차의 정직원이 되겠죠. 그리고 협력업체와 신사업 벤처기업까지 합하게 되면 한 15만 명 정도의 새로운 직장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운동장 개발 사업이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본 매물에서 얼마 안 걸리는 인근에 있는 그러한 사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제3의 컨벤션 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엑스죠. 코엑스의 더 넓은 면적의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또한 국제적인 기구 또는 국제적인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된 그런 사업으로 펼쳐질 예상입니다. 이 밖에도 유래 신도시나 문정 법도타운, 그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 송파구에 많은 그런 개발 호재가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적인 상승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9호선 신잠실역이 개통된다면 차량으로도 아니고 도보로 20초 거리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원룸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는데요. 건물상의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층 중에 지금 3층이고요. 그다음에 고급 대리석으로 외관을 꾸밉니다. 그리고 역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방감과 가시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완벽한 보안시설과 그다음에 벽간 층간 소음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매우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설치된 그런 건물입니다. 이번 물건 다양하게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그다음에 제1롯데월드, 그다음에 수서 SRT 이 선을 그으면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죠. 그 안에 있는 주택 지역이나 어떤 매물적인 부분이 가격 상승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부분 중에서도 지하철이 흐르는 곳, 지하철이 연계되는 곳에 초역세권 물건은 가격 상승분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대형 개발 호재 삼각구도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적은 거주 비용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러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강남권의 수많은 직장인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가운데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야기를 여러 차례 우리 대표님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조성으로 인해서 이번 오피스텔까지 혜택을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하고요. 9호선 신잠실역 개통 시에는 도보로 20초 거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가격인데 네. 매매가는 좀 어떻습니까? 매매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인근의 그 삼전 사거리 여기 들어오는 곳에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로 보면 한 개 건물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요. 나머지 건물들은 업무 시설과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피스텔의 부분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2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했을 때 매우 저렴한 시세로 적용이 됐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전세를 활용했을 때 2,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 수요도 많고, 그래서 월세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보증금과 대출을 제하시면 8,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과 두 가지 물건 정보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용산시대라는 이야기에 걸맞게 용산구에서 숙대 입구역 도보 3분 거리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된다라고 합니다. 임장 활동 통해서 건물의 외관과 내관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선분양이지만 후분양 물건 같은 용산의 주택 만나보셨고요. 9호선 신잠실역 개통 시에는 도보로 2분도 아니고 2분만 돼도 많은 분들이 원하실 텐데 도보 20초 거리에 위치하게 되는 신축 오피스텔까지 대표님과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02377-0232번 서울 지역번호 02-3772 0232번 제 머리 위쪽으로 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이 번호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의 첫 번째 시간 도움 말씀 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